아리스토텔레스 편 나를 괴롭히고 무시하는 친구에게도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똑같이 대해주어야 하는지 라는 문제로 독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찬성 측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 문제에 대해 찬성하는 바입니다. 나는 너를 용서하기로 했다라는 책을 아시나요? 이 책에 있는 서평 중에서 용서는 매우 강력한 치료수단이 될 수 있다. 용서는 목적지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것보다 나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에서 더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똑같이 대하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대하는 것보다 더 나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상대방과 있었던 나쁜 일들과 기억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상대방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상대방과 똑같은 일을 저질러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다툼을 낳아서 주변인에게도 더 피해가 가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근거로 인해 이 논제에 대해 찬성합니다. 다음은 반대 측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저희 반대측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주장은 나를 괴롭히고 무시하는 친구가 있다면 똑같이 대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현실적으로 화내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건 약간 힘든 것 같네요. 왕따 당하는 친구들은 자신감이 부족해진 상태인데 자신에게 오는 비난을 받아칠 수 있을까요? 성인들도 성질 긁으면 버럭될 정도로 감정 조절은 쉽지 않은 일인데 과연 그걸 아이들이 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더더욱 가해자의 괴롭힘의 강도가 점점 강해짐과 동시에 교묘해지고 피해자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괴롭힘을 말할 때 이것은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줬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이 정신적 측면의 괴롭힘을 이해했다면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괴롭힘을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이때 괴롭힘의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괴롭힘이 폭행과 같다고 말합니다. 확실하게 해봅시다. 저는 괴롭힘을 말할 때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 얼굴에 주먹을 날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하지만 누군가 당신 얼굴에 주먹을 날리면 반드시 화를 내야 합니다. 그것은 괴롭힘이 아니라 정말 폭행입니다. 현실적으로 화내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건 한국과는 다른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같은 선진국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도덕적 판단에 대하여 죄책감을 검증 도구로 사용하지만 한국은 도덕 판단에 대하여 수치심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움을 청해라, 화를 참고 인내하라. 이 모든 것이 해결책이라 단언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현실, 그런 건 대부분 씨알도 안 먹힙니다.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죠. 폭력이 폭력을 낳고 증오는 증오를 낳는다? 폭력으로 폭력을 억누르고 증오로 증오를 억누르는 것이 결국 수많은 해결책 중에 있어서 그나마 깔끔한 해결책이 힘입니다. 더 은밀해진 폭력, 여학생은 멍들었다. 2018년 10월 29일 임지은 기자가 오마이뉴스에 올린 뉴스입니다. 사이버 괴롭힘, 집단 따돌림, 신체 폭행 등에 있어서 가해자는 더 교묘해지고 충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김윤희 계장은 학교 폭력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더 많아질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힘이 세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런 가해자의 힘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변의 힘만으로 부족하다면 해결이 됩니까? 결국 그 가해자의 힘은 더 강력한 힘으로 눌러야 합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지만 동시에 폭력을 누릅니다. 폭력으로 대응하면 가해자와 똑같이 악한 사람이 된다? 용서해주다? 선과 악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저 강한 자가 자기의 정의를 합리화시키고 미화시켜서 자기 만족을 위해 만든 하찮은 말일 뿐입니다. 당신 입장에서 가해자가 악이라면 자기만의 정의를 실천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게 무시와 폭력이라면 무시와 폭력을 실천하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저희의 의견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나를 괴롭히고 무시하는 친구가 있다면 똑같이 대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찬성 측에서 반대측으로 3분간 반론 표기가 있겠습니다. 싸움을 할 때 폭력으로 그것을 누르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찬성 측에서 말했다시피, 반대 측에서 말했다시피, 괴롭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힘으로 괴롭히는 이유는 자기도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가 이유가 많습니다. 안토니오라는 청소년은 이렇게 시인합니다. 또래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게 너무너무 싫었다고. 그래서 괴롭히는 애들 편에 끼려고 저도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기 시작하였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니 자신이 정말 잘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잘못했다고 깨닫고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자기가 우월한 듯 행동하지만 자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괴롭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은 안갚음을 하지 않고 교육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하기에는커녕 악화시킬 뿐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모욕감을 준다면 이유가 어떠하든 속상하고 화가 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는지 같은 방법으로 아니면 눈에 드러나지 않는 폭력으로 되돌려주는 것이 과연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긴 한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속이 후련한 것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갈등을 더 깊게 하여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로 인해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들과 어떠한 이유에서든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동에 대해서는 신고와 처벌이 되기에 나 자신이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대방을 괴롭히고 싶은 그 마음이 화나고 분하고 슬픈 등등의 그런 마음을 조금 더 긍정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일이 계속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지 않습니까? 반대측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은 2분입니다. 네, 반대측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찬성측 쪽에서는 나는 너를 용서하기로 했다라는 책에서 용서는 치유수단으로 똑같이 대하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대하는 것보다 안 좋은 것이며 상대방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혹시 9월 1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게 그때 당시에 피해자의 모습입니다. 가해자 5명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남자친구의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로 1차 폭행을 합니다. 그 사실을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자 피해자의 친구를 이용해 피해자를 유인한 뒤 비타오백 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쇠파이프와 술병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사진을 찍어 선배에게 보내며 자활명령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찬성 측의 주장대로라면 이렇게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가해자를 피해자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용서해주는 것인데 과연 그게 맞는 것일까요? 과연 1차 폭행 당시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고 가해자들에게 먼저 다가왔다면 2차 폭행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라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반대측에서 찬성 측으로 3분간 반론 표기가 있겠습니다. 찬성 측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은 2분입니다. 아까 부산 여중생 사건을 언급하셨는데요. 그런 부산 여중생 사건과 같은 일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인해 받은 상처 때문에 용서하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당신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그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면 나도 똑같이 대응해야 한다. 그렇다면 당신들도 이들과 똑같이 행동하여 상대방을 똑같이 다치게 하겠다는 겁니까? 피해자들처럼 병원에 실려가도록 만들자는 이야기인지 의문이 드네요. 물론 저 사건에서는 충분히 피해자가 가해자들 용서하기엔 참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똑같이 하여 당신의 분노가 사그라들 수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폭력으로 폭력을 억누르고 맞대는 것은 절대로 정당화가 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분간 작전 타임이 있겠습니다. 작전 타임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찬성 측에서 반대측으로 3분간 반론 펴기가 있겠습니다. 폭력은 물론 정당화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당화를 시킬 수 없는 폭력을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이 굉장히 모순적이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이 해결된 사례 또한 있습니다. 2001년 즈음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 광주로 전학을 간 한 남자아이가 일주일 내내 친구들과 차례로 싸워 코피가 터지고 안경이 깨지는 등 병원에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를 돕고자 하여 반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의 내용에는 반 아이들을 탓하거나 비난한 내용은 조금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주었으면 한다는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셨습니다. 아이 또한 반 친구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 학교폭력을 해결하였습니다.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이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괴롭힌 학생일지라도 똑같이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힘들다면 이 사건처럼 나의 마음을,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 아닐까요? 앞서 말했듯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친구를 무조건 용서하고 베푸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털어놓는 것, 글로 쓰는 것, 주변에 도움을 받거나 그 친구에게 대화를 요청하는 것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와 친구의 그런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대측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은 2분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또한 가능한다 해도 이가 학교 폭력의 해결이 되는 건수와 해결이 되지 않는 건수 중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건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또한 사회학자들의 수십 년 동안 괴롭힘에 대해서 연구한 바를 보면 그들은 이걸 괴롭힘이라고 부르지 않고 지배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서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동물의 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한 이런 인간의 본능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반대측에서 찬성측으로 3분간 반론 펴기가 있겠습니다. 2017년 9월 5일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이라는 중앙일보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사건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불거지면서 함께 수면위로 올라오며 네티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 5명이 피해자 B양이 가해자 A양의 사생활을 말했다는 이유로 7월 17일 오전 1시경부터 경포해변에서 무차별 폭행을 가한 뒤 B양의 자취방에서 오전 5시부터 영상을 찍고 빵을 때리며 욕을 하며 5시간에서 7시간 정도 무차별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그 뒤 그렇게 밤새 가해자들의 폭행에 시달리자 A양은 피해자 B양은 다음 날인 18일 양양 남해 해변에 끌려가 폭행을 당하다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이렇게 신고당한 가해자들의 행운 태도가 더 무섭습니다. 신고당한 뒤 가해자들이 함께 있었던 단체 페이스북 메시지방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해자 한 명이 말합니다. 야, 근데 저거 열리면 다른 한 명이 말합니다. 왜? 다시 그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 신상 다 터뜨릴 텐데 우리도 그거 보수하면 되잖아. 그럼 뭐해? 전 지역에 다 터질 텐데 상관없음. 저거 어차피 다 흘러가. 나중에 다 묻혀. 그 뒤 행동이 더
가관입니다. 웃으며 피해자 당시 폭행 사진을 보내며 땡땡이가 더 못생겼어 라는 말을 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렇게 반성을 하지 않는 가해자들입니다. 결국은 이런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처벌을 받을 상황인 가해자들조차도 반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도 고소하면 돼 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폭행 당시 사진을 보내며 땡땡이가 더 못생겼어 라는 등의 비인간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는 것이 옳은 태도입니까? 저희는 이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겠습니다. 찬성측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은 2분입니다. 그럼 아까 말했듯이 강릉 여중 사건, 폭행 사건처럼 이렇게 내가 이만큼 심하게 피해를 받았는데도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반대 측의 주장은 똑같이 해줘야 한다는데 그러면 나도 이제 이 친구에게 아까 말했듯이 톡방 같은 걸로 이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렇게 똑같이 해준다면 당연히 당연히 나도 이제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학교 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주었을 경우 피해자도 가해자에 그렇게 똑같이 행동한다면 당연히 둘 다 가해자이고 둘 다 처벌받게 됩니다. 이때 냉정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 내가 이 사람을 똑같이 행동을 해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똑같이 대한다는 게 맞는 건가?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똑같이 대화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마음의 문을 열든 똑같이 대하든 둘 다 자신을 괴롭힌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므로 그 공포는 모두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서 어떻게 말할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떨지 생각해보고 적절한 방법을 써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대화를 통해 냉정하게 현명하게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내가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피하게 되고 유치한 루머는 결국 그 실체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 애가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점이 있거나 나도 모르게 잘못한 것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바로 사과한 후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시다. 복수는 복수를 부를 뿐 서로 간의 사과와 용서가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입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시간은 10분입니다. 반대측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측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찬성 측에서는 가해자에게 똑같이 해주는 행동은 가해자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를 괴롭히는 친구를 나도 괴롭혀주는 것이 만약 나를 때리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똑같이 때려주는 것만 있을까요? 저희 반대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를 피해 다닌다거나 그 친구가 나를 때리는 데에서 더 이상 즐거움을 얻지 않도록 그 친구를 무시하는 것도 그 친구에게 똑같이 복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데카르트 아저씨의 마을신문이라는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책에서 주미의 무리들이 가은이가 주미를 무시했다고 알고 있는 사실과 학원에서 떠들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가은이를 따돌리고 괴롭힙니다. 이 주미 무리들의 행동은 사실 한국폭력 예방 및 대책에서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의 따돌림이란 학교 내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 학생들의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에서조차 가은이를 괴롭히는 아이조차 학교폭력을 저질렀습니다. 과연 이 책에서처럼 정말 가은이가 주미를 용서하고 다가갔으려 하는 게 맞는 것인가요? 이 책에서도 가은이가 다가가려고 하였을 때 주미의 마음과 태도는 쉽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도 쉽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문제가 생기거나 무시를 하게 되는 우려 돌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과연 다가가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요? 반대 측에서 데카르트 아저씨는 마을신문에서 주미와 가은이 사건을 말씀하셨는데 이때 가은이만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주미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주미는 가은이가 한 말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고 가은이를 괴롭힌 것이
시였습니다. 가은이는 이에 대해서 자기만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주미가 아무 잘못 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는 서로 복수를 해가면서 더 커졌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갔더라면 서로의 관계는 더 빨리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마지막에 가은이와 준미가 마음의 문을 열고서 서로 다가갔기 때문에 사건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려야 할 5가지 마음 중 하나에 원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피곤하게 하여서 자신을 힘들게 합니다. 소심하게 살아왔음도 굳건하게 하지 못했음마저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옹졸한 마음을 버리면 앞이 보이고 마음 안에 원이 없어야 바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까부터 계속 준미와 가은이가 서로 복수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더 미워하는 마음이 커졌다 그랬는데 어차피 가은이의 사소한 행동 하나로 오해가 생겨서 주미는 처음부터 가은이에게 안 좋은 마음이 있었는데 서로 복수를 하지 않고 가은이가 먼저 다가갔다고 해도 주미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미가 가은이가 아무리 다가갔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가은이는 데카르트 아저씨의 도움으로 하여서 주미에게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의 잘못한 점을 찾아가면서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미도 가은이의 마음을 알게 되고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선배님 먼저 답변해 주시면 질문해 주세요. 자, 모두가 알다시피 살다 보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저 사람이 확 죽어버려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악의에 참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예를 들어 놀이터의 모래판에서 놀고 있는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장난감 트럭으로 다른 아이를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아이가 근처에 있는 그네로 뛰어가며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워, 미워, 다시 너하고 말도 안 할 거야. 10분쯤 지났을 때 두 아이는 서로 공을 던지며 놀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아이의 아버지가 감탄과 놀라움이 섞인 표정으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심하게 싸우던 아이들은 금방 저렇게 친해질 수가 있나요? 그거야 당연하죠. 다른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정의보다 행복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어린아이들은 한참한 다툼보다 인생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서로 필요를 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미워하며 긴장하기보다는 마음을 열고 화해하며 평화를 선호합니다. 당신의 미움과 분노가 정당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미움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가 아닐까요? 반대 측 답변 듣고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심리를 말씀하셨는데 아이의 심리는 아이의 심리일 뿐이고 저희의 심리와는 잘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심이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옛날 이야기일 뿐이고 현실에 적용이 안 되고 또한 주미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건 인문학적 접근이고 저희는 현실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더 화낼수록 피해자는 더 열받고 이는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는 폭력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도 해야 된다는 것을 인도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복 탄력성에
없고 저희는 폭력만을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도 주시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측 3분간 최종 변론이 있겠습니다. 아까 반대측이 말했던 이것 모든 게 아무 의미가 없다면 옛 성원들은 이런 명언을 왜 남겼을까요? 이러한 분노의 감옥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미워하든가 아니면 마음을 열어줘 용서를 해주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쉬울 것 같지만 과거에 집착하고 상처를 반복적으로 되살리게 됩니다. 마치 고장난 레코판트처럼 반복적으로 고통스러운 장면을 계속 떠올리게 됩니다. 뇌는 고통스러운 장면을 현실로 인식하여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따라서 몸을 계속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가 분노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고 용서하는 것은 쉬운 것도 아닙니다. 용서가 힘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측의 그 주장과 비슷하게 내가 용서해주면 상대방의 잘못을 면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가 나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모르게 된다. 그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계속 나쁜 짓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내가 약해서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만만하게 보일 것이다. 그가 나를 계속 깔볼 것이다. 복수를 해야 똑같이 해줘야 비로소 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이 바로 당신을 어둡고 우울한 감옥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주제에 대해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솔직히 남이 중요합니까? 제가 중요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다 저를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 무의미한 싸움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똑같이 대해서 자신이 손해보는 건 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이 상대방도 똑같이 하면 나도 이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이고 저도 범죄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내가 이 사람과 계속 다투면 내 감정만 상할 뿐이지 이득 보는 게 있습니까? 이 사람과 싸워서 내가 이 사람에게 이긴 그 통쾌함이 과연 후련할까요? 서로 손해만 보는 거잖아요. 그 상대에게 자신의 시간을 들이면서까지 그 복수의 칼날을 갈고 그 상대에게 나의 소중한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까? 저는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나중에 처벌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보기 바라고 무조건 이 싸움은 서로 피해만 갈 것이지 나에게 전혀 이득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반대측 3분간 최종 변론이 있겠습니다. 저희 팀 최종 변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 주장은 나를 괴롭힌 친구는 똑같이 대해주어야 한다입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현실적으로 나를 괴롭힌 친구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영화나 드라마, 소설, 애니메이션 등 인위적인 선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다릅니다. 모두가 다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의 우울증, 자살은 모두 괴롭힘의 비율이 가장 큽니다.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간다고 해도 쉽사리 그 친구는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고 결국은 더 큰 상처만 받게 됩니다. 다른 책의 내용이지만 데카르트 책에서 중이와 가은이를 보십시오. 사소한 오해 가지고 집단으로 친구를 따돌린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겐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나쁜 존재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은이와 주민은 결국 화해를 하지만 결코 그 화해가 쉬웠겠습니까? 그 화해를 하는 동안에 서로에게 오고하는 상처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물론 가은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주미가 그 손을 바로 잡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똑같이 대하는 것은 똑같은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른들도 한 번 싸우면 너무 큰 나쁜 감정에 잡혀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어린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 하나에 논란이 생기고 그 논란을 주제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우울증이 걸리고 결국 자살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 있는 사람은 그 비난에 맞서 싸웁니다. 그런 사람들이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본 적이 많으신가요? 아니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맞서 싸운 사람들은 좌절은커녕 오히려 더 당당하다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 학교폭력 사례들 중 2017년 MBC 뉴스에 나온 사례입니다.
김포에서 한 중학생을 여러 학생이 알몸을 촬영하며 SNS에 업로드하여 신고되었는데 이 사건이 이슈되자 오히려 가해자 가족 측에서는 친구들끼리 하는 장난이었다고 언급하며 반성하는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슈가 된 사건의 가해자들조차도 반성하지 않는데 과연 나를 괴롭히고 무시하는 친구들의 상처 주는 아이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과연 옳은 행동일까요? 오히려 괴롭히는 아이들이 무시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건 아닌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간다고 하였을 때 괴롭힘을 받은 사람의 그때까지의 상처는 누가 치유해 줍니까? 괴롭힌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준다고만 하여서 과연 그 상처가 없어집니까? 오히려 다가가였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일에 또 다른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일에 지금까지 받은 상처만으로도 벅찬 피해자들이 그들에게 또다시 다가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다가갔을 때 괴롭힌 아이들이 무시하게 되면 오히려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상황에 대하여 예상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9월 12일에 올라온 다음 뉴스 영상에 올라온 사례입니다. 한 중학교 1학년 2명은 한 학년 선배인 2학년들의 지속적인 금품 갈취와 협박으로 불안해하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였더니 우연히 마주친 공원에서 1시간가량 15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해석 적용의 주의 의무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강등, 협박, 악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분갈, 강요, 의도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가해 학생들은 또다시 학교폭력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렇게 신고를 당해도 보복을 저지르는 것이 바로 가해자들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어떻게 그동안 상처를 받아온 피해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간다는 것입니까? 찬성 측 의견대로라면 저 피해자 2명이 선배들을 신고하지 않고 돈을 뺏지 말라며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갔다면 과연 협박과 금품갈취, 폭행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까? 저희 반대 측에서는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찬성 측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이상 최종 변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접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판정 결과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